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순서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백상준 원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웃음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원장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기가 막혀요. 달라스에 사는 것 자체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걸 또 그냥 뭐 날씨가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모든 것에 좀 음, 감사하고 살면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좀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또 감사의 기운과 또 웃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원장님 나오셔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척추 분리증. 네, 이 네. 증상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어. 그 다음에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달라스 날씨가 어때요? 굉장히 선선하고 네. 정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 부럽지 않은 날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깥 활동들과 야외 활동과 또 이 시기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네. 다잡아야겠다라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요. 달리기도 하고 뭐 다른 짐에서도 하고 또 산행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아웃도어 라이프를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듣거나 보게 되는데 네. 운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몸을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운동이 나한테 맞는 건지 운동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거의 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우리 몸의 속 안에 있는 골조라고 하는 척추라든지 또 우리 몸의 팔다리의 관절들의 네. 그 정렬 상태를 얼마나 균형인지 아니면 불균형인지 이런 걸 보면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참 도움이 최적화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그냥 신발 사서 운동하고 장갑 맞아요. 사서 운동하고 짐에서 덤벨과 바벨을 함부로 들다가 하는 건 좋은데 오래 못 가요. 왜? 아프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네. 통증이 있다라는 것은 내 몸에 뭔가가 이상이 있다라는 사인이죠. 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작심삼일 아니면 작심 10일 아니면 한 달, 많이 가면 한 달이에요.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바쁘다는 핑계 여러 네. 가지 사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심심치 않게 자포자기한 상태를 바라보곤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내 몸에 어떤 로드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자꾸 하다 보면은 척추 허리 쪽에 아니면 목 쪽에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몸은 노출되는 것이 뭐냐면 뭐 요추염자라든지 아니면 근골격 신경에 관련된 증상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뭐 근육통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디스크라든지 음.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번번하게 심심치 않게 우리가 노출되는 것 중에 한 것이 척추 분리증이에요. 네. 스판딜로라이시스라고 해서 네. 얘네는 분리가 됐지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뒤에 전미사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네, 이게 이탈이 돼서 완전히 앞쪽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스판딜로리세티즈라고 해서 척추 전방 전이증 막 이런 식으로 나가죠. 네. 이것은 우리 몸에서 활동 반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 신경이 네. 지나가는 통로의 뒤쪽에 위치한 후궁이라는 부위 일부에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의 손상이 생겨 통증 등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인데 네. 혹시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척추 분리증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듣거나 보거나 하시는 분들이 훨씬 바람직하게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이미지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오늘 척추 분리증 이야기 나누는데요. 척추 이미지, 네,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지금 네.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분리증을 우리가 pars inter articularis라고 하는 우리
척추 그 자체에 굉장히 얇게 조그맣게 있는 부위죠. 네. 그래서 몸통과 척추의 몸통과 척추의 꼬리를 연결해주는 교두부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서로 위와 아래가 연결할 때 그 연결하는 틈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이 지나가죠. 우리 네. 몸은 모든 움직임, 기능들이 어떻게 돼요? 신경 전달에 의해서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또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흐름이 블럭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 몸의 디스펑션 기능을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 1차선 아니면 완전히 풀 레인을 블럭해서 정리하는 거를 우리는 경험할 때 어떻게 돼요? 컴플레인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열릴 답답하죠. 때까지. 똑같아요. 우리 몸에서 어디 구조물들이 이탈이 되거나 변화가 있을 때 네. 그 변형을 통해서 내 몸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보호 메커니즘이 들어가겠죠. 네. 그때 쉽게 해서 지금처럼 말씀하는 그 동그라미 부위가 이렇게 압박이 되면서 거기에 충격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4가지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4가지가 네, 일반적으로 있다고요? 크게 보면 첫 네. 번째는 저기 동그라미 친 부위는 보시는 것처럼 얇아요. 몸통과 음. 그다음에 꼬리 뒤에 오른쪽 편에 후두부가 쭉 나와 있죠. 네. 그 부위를 이제 꼬리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연결 지점인데 얘는 첫 번째 쉽게 트라우매틱이라고 해서 보시면 척추는 위와 아래로 움직일 때 앞에 부위에 뭐가 있어요? 몸통과 디스크와 또 몸통이 연결되고 뒤에는 꼬리가 연결되면서 네. 꼬리가 좁아지고 앞부분이 늘어나겠죠. 네, 네. 자, 이때 외부에서 나한테 충격이 오는 거 쉽게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축구 사커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테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역기를 들 때 너무 과신전 엉덩이 뒤로 쭉 빼고 과신전하면서 하면서 들 때 네.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위의 강성보다 더 많은 충격이 오게 되면 부러지거나 금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불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네. 또는 두 번째로는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벌어지는 그래요? 네. 것 중에 하나가 요추 4번이에요. 방금 전에 트라우매틱이라고 해서 외부 충격에 의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조금 더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운동 통해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커먼 플레이스가 요추 5번이에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디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퇴행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요추 4번. 이런 것들은 주로 여자가 왜 그러냐면 여성분들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 가사일을 많이 하는 경우. 하지만 요즘에 남성분들도 가사일을 많이 하는 많이 경우가 있어요. 도와주시죠. 그래서 네. 가사일을 반복적으로 한 예가 되겠죠. 그런 네. 것처럼 허리를 수그렸다 폈다를 할 때 앞부분 보시는 그 척추의 보미에서 그림에서 이미지에서 앞부분은 늘어날 것이고 뒤는 좁아질 때 얘는 자꾸 마찰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또한 변형이 생겨요. 금이 가거나 부러지거나. 네. 세 번째는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이유 없이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디오패틱이라 해서 이유를 몰라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번째는 pathological problem이라고 해서 우리의 뼈에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골에 뼈에 암이 생긴다든지 예, 아니면 파셋 디지즈라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병리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들. 대부분의 저희 병원을 찾거나 이런 이유로 병원을 찾는 많은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트라우매틱과 네. 그다음에 반복적인 디제너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청소년들 10대 아니면 20, 30대 40대, 50대 누구든지 이거에 노출되기 쉬운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의 약 5% 정도는 이 질환을 경험하고 있어요. 와, 그럼 굉장히 많은 많죠. 숫자네요. 5%면. 예. 네. 하지만 이 부위에 관련돼서 이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디스크의 증상 아니면 요추 염자, 인대나 힘줄, 네. 근육의 통증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기가 쉽고 이 증세는 또한 서서히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병원에 잘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면은 얘는 나중에 뭐가 있냐면 수술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척추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다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요? 뭐 해야 네. 되나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손을 써야 돼? 이거는 우리가 보통 1부터 4단계까지 나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준비되셨으면 세컨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그래서 보여주는 기간 동안에 잠깐 계속 내 얘기를 나누면 우리 청소년들 장시간 앉아 있거나 공부한다고 한 자세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맞아요. 척추 네. 주변에 근육 힘줄 인대들이 약해진다고요. 척추든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간에 이 근육들은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을 흡수하게 만들죠. 네. 그래서 충격 흡수용이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것을 예방하기가 쉬워요. 네. 하지만 장시간 한 동작을 하고 디벨롭을 개발을 아니면 강화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외부에서 오는 충격들이 있을 때 이 고무줄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외부 충격에 노출될 때 띡 하고 끊어지게 되겠죠. 또는 20, 30대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산부들.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얘기해서 척추의 앞부분이 열려져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채꼴처럼 있는 부분이 밑으로 처지겠죠. 처지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껴지겠죠. 보상작용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랫배는 앞으로 밀려나고 허리. 뒤쪽은 네. 뒤로 활처럼 꺾이기 때문에 그 부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도 그 이유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40대, 50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넛 하시나든지 네. 네. 아니면 또 세탁을 하시다든지 네. 이런 분들 예를 들면은 물건을 아래에서 위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레프티브 스트레스를 줌으로 인해서 네. 팔꿈치가 내 어깨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벌어질 때는 이 척추의 허리와 등 쪽은 활처럼 하이퍼 익스텐션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발생합니다. 그때는 또한 뭐가 있냐면 디제너레이션이죠. 그렇겠네요.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 남녀노소 10대부터 뭐 4, 50대 그 후반까지 정말 어떤 연령대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척추 분리증. 네. 음흠.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다음 그림 함께 보면서 또 설명 듣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세미안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분리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야기 설명해 주셨고 원인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음흠. 그렇다면 척추 분리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런 척추 분리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네. 방사통도 있을 수 있고요. 다리 저림이라든지. 아, 그래서 이런 증상이 꼭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 압박을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증상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뒤로 젖힐 때라든지 네, 아니면 장시간 보행할 때 네, 장시간 보행할 때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배가 앞으로 밀려 나오겠죠. 그러면 뒤쪽은 좁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신경 통로가 압박이 되고 또 스패즘이라고 해서 허리 뒤쪽 부위에 근육에 굳음이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하지에 감각 장애라든지 마비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심각하면. 와, 네. 그래서 이런 척추 분리증은 다른 척추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병명이 생소한 데다가 네,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와 혼동하기 쉽다라는 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환이 말씀드렸던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 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겉으로 느껴지는 증상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들은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몸을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또 이 걸음걸이를 보게 되면 척추뼈가 하나로 움직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심해지면은 엉덩이 뒤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엉덩이 빠지고 가슴이 앞으로 밀려 나오고 네. 우리 흔히 보는 오리궁뎅이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특히나 그러니까 자세가 조금 어떻게 원래 불안정하죠. 불안정하게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균형이 기준선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나는 항상 위험한 어떤 통증이라든지 부상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서 어떤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이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배구 발리볼이라든지 아니면 바스켓볼이라든지 짐나스틱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척추를 수그렸다 폈다 뒤로 제꼈다 하는 운동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를 앞부분을 키워 주셔야 돼요. 대부분 운동했다고 짐에서 하시는 분들 병원에 오시면 뒤에 백머슬은 막 초긴장이에요. 네. 빡빡합니다. 아. 단단하고. 근데 앞은 쉽게 얘기해서 팔은 다 우락부락해요. 가슴이 네. 막 이만큼 나왔어요. 네네. 앞에 부분에 코어를 딱 만지면 말캉말캉해요. 앞부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고 쉽게 얘기해서 뒷부분은 치골과 네네. 배꼽의 사이 아. 그 부위를 우리가 보통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고 네. 단전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부위를 툭 만지면 음. 풍선과 같아요.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오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자가 이런 증상을 느끼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서서히 진행된다고 그랬죠. 네네. 이유는 디스크가 단단한 디스크가 척추 분리증에 의한 증상을 보상하고 또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과 힘줄과 인대라는 것들이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부위를 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디스크나 이 척추 주변의 근육, 힘줄, 인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증상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첫 번째 허리가 처음 에피소드에서 허리가 다치다고 그래도 많은 분들 이거는 간과해서 그냥 방치하면서 점점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네.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면 자꾸 빈번하게 허리에 부담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걸 간과하지 마시고 꼭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체크하는 것이 수술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도 부담이고 내 몸에 대한 기능이 손상되고 삶의 퀄리티 질이 확 떨어지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허리가 불편하다, 허리가 아플 때 그냥 조금 이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음흠.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니까 음흠. 병원 가서 한번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내가 옆쪽에서 바라봤을 때 네. 귀와 어깨와 힙과 앵클본을 하나의 기다란 선을 가지고 이미지너리 라인을 가지고 딱 봤을 때 배가 너무 아래로 처져 있다. 음. 이건 위험한 거예요. 네. 허리가 쏙 들어갔다. 어. 뒤쪽에 허리가. 네. 이거 위험한 거죠. 허리가 쏙 들어갔는데 앞이 배가 쪽 튀어나왔다. 그 척추가 꺾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위가 뭔가 부상이 있든지 아니면 부상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들이죠. 네. 미리 빨리 체크하시는 게 나중에 삶의 퀄리티를 높이고 또 계속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네. 척추 질환이 있을 때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그럼 분리증을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합니까? 얘네들은 먼저 엑스레이를 찍으면 척추골이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 쉽게 네. 진단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부상에 의해서 바로 진행된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이상이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이제 캣스캔이라든지 CT 스캔이라든지 아니면 본 스캔이라든지 이 본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얼마나 크로닉한지 만성인지 아니면 급성인지 이런 걸 나누기가 쉽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뭔가가 분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보시게 되면 척추가 뒷부분이 화살표된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갔죠. 그렇네요. 네. 네. 그 부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차 얼마나 많이 앞쪽으로 튀어나갔느냐. 아. 이것을 가지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수술이 크게 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이네요. 3, 네. 4단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부위에 척추관에 신경이 흘러가게 되죠. 그 신경이 흘러가는 그 위치에 압박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함을 보면서 우리가 방사통과 하지에 장애를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이것을 안정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스크류를 박아요. 와. 굉장히 큰 수술이 될 수 그쵸. 있죠. 예. 그래서 요 근래 우리 병원에 왔던 이제 넌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오신 분도 네. 이 수술을 아프리카에서 하셨어요.
그러세요? 네. 네. 아프리카에서 출장 가시고 또 그곳에서 현지 근무하실 때 허리 부위에 대해서 쉽게 해서 출산 이후에 관리를 잘 안 했던 거죠. 아. 잘 안 했는데 수술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네. 통증이 더 심하신 거예요? 많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은 치료에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지를 가이드해 드리곤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쪽과 꼬리 있는 부분과 몸통 있는 부분, 그 사이에서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전방 전이지까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옐로 두 번째 엑스레이 선상에 보시게 되면 그 부위에 동그라미 홈이 있는데 그 홈 사이로 쉽게 해서 신경이 지나간다는 거죠. 아 네. 그 부위에 얼마나 압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음.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왼쪽은 그 부위가 굉장히 마모가 되면서 서로 클로즈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보시면 이렇게 척추 그림과 또 엑스레이까지 지금 원장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그림을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가 쉽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상을 하시게 됐을 때 다시 한번 원인이 어떻게 돼요? 뒤로 허리를 갑자기 확 제끼는 트라우마틱, 네.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것들, 그죠? 쉽게 얘기해서 테니스 할 때 스파이크를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브를 하기 위해서 활처럼 확 제꼈을 때 음. 위험이 있겠죠. 어. 짐내스틱에서 내가 뒤로 백덤블링 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몸을 풀지 않고 긴장도가 있는 상황에서 했을 때 압력이 갈 수도 있겠죠. 네. 내가 사커를 하다가 슛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디 체크를 할 때 몸에 차징이 있을 때 내가 중심을 잃고서 확 제껴지는 순간에 네. 상처가 있겠죠. 음. 농구에서도 리바운드 하다가 공중에 떠 있는데 아니면 착지하는 순간에 누가 차징을 하기 위해서 바디 체크를 툭 했을 때 허리가 활처럼 제껴짐을 느끼면서 찌릿하면서 네. 상처나기가 쉽겠죠. 어. 이런 모든 일상생활, 네. 그리고 계단이나 어디를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서 몸이 뒤로 활짝 제껴졌을 때 음. 충격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네. 꼬리뼈도 다치겠지만 네. 그런 일상생활의 증상들,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부위가 얼마나 앞으로 밀려나갔냐에 따라서 여기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뭐 운동을 하면서 음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자, 더 나아가서 네. 지금은 허리에 있는 척추 분리증을 보여줬지만 보시면 허리가 활처럼 볼록한 부위가 앞쪽이고 뒤에는 오목한 부위잖아요. 네. 우리 척추에 볼록하고 오목하게 된 부위는 또 있죠. 목 쪽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위플래시라고 그러죠. 쿵 한다든지 네.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 많이 하는 것처럼 팝핀, 아, 헤드를 가지고 뱅잉 한다든지 스피닝 한다든지 봐도 너무 위험해 보여요. 예, 이러면서 병원에 오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많이 밀려나갔냐에 따라 가지고 네. 치료 방법이 틀리겠지만 음. 3, 4단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수술요법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특별하게 신경이나 이게 압박이 되지 않으면 다른 보존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리버스 커브가 있어요. 목에. 네. 허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 부위에 대해서 어디에 교통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축구하기 위해서 헤딩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넘어지는 거죠. 넘어졌을 때 머리를 쿵 하고선 앞뒤로 진동을 주게 됐을 때 네. 이때도 상처가 나기가 쉬워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절들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부위의 주변의 이웃들이 그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점점 악화돼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 아니면 어른들 고개를 자꾸 뻐드덕 하시잖아요. 네. 그 증상들이 또한 악화를 시켜요. 아. 절대 웬만하면 팝 사운드를 스스로 내려고 하는 걸 하지 마시고 A 병원에 갔더니 A 카이로프랙터가 팝 사운드 아니면 어디 오스티오패딕 갔더니 거기서 팝 사운드를 내는 게 나 혼자 우두둑 하는 거랑 같네 하고서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또
습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플라시보 이펙트라서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어. 팝 사운드 나면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네.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면은 그 좋은 것이 나한테 적용될 때, 외부적인 것이 적용될 때 들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하면 할수록 자꾸 하게 돼. 맞아요.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약을 내가 한 알 먹던 것이 두 알, 다섯 알, 열 알. 이거 내 몸에 뭔가가 이상 사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혼자 팝을 했더니 자꾸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른 된 것처럼 시연할 때가 있죠. 손가락을 뿌드덕 뿌드덕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게 나도 이런 소리가 난다 네. 라고 자부심과 더불어서 힘세진다는 그런 잘못된 우리 영화를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잘못 교육된 거죠. 이런 것들 자꾸 하게 되면 자꾸 태화가 돼 있어요. 약해지고 굳어지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 찍을 때는 엑스레이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앞으로 밀려나갔는지. 근데 이거를 특별하게는 사선으로 오블릭 뷰를 다시 찍어요. 네. 오블릭 찍게 되면 이 척추가 분리된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치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로팍틱 치료와 또 척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인데 그거에서 진도가 더 나가면 이제 수술을 요하고 약물을 요하는 거죠. 아,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평소에 네. 올바른 자세로 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척추 강화 운동. 예를 들어 음, 뒤로 제껴졌으니까 앞이 약해져 있잖아요. 늘어난 것은 약해진 거예요. 고무줄이 늘어난 것은 네. 약해진 거랑 똑같은 원리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최소화하셔야 돼요. 대신에- 앞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대신에 맥킨지 엑서사이즈라고 해서 아랫부분 치골에서 명치 부위를 자꾸 말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어떻게 바닥에 눕거나 하실 때 훨씬 안정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바닥에 누웠을 때 다리를 구부리고 다리 피게 되면 허리는 하늘로 솟게 돼 있어요. 네. 다리를 구부려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시되 골반을 위로 명치 쪽으로 배꼽 쪽으로 틸트 업을 하는 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가 아치가 됐던 것을 플랫하게 만드는 역할들. 이해되시겠죠? 네. 이해되시는 것 같아요. 늘어난 것을 다시 반대쪽으로 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강화를 네, 그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된 근력 운동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웨이트리프팅 같은 거, 이런 잘못된 운동 방식이 더 잘못된 병을 키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예. 가을 됐다고 막 운동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음흠. 정말 너무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또 지나치게 하는 게 정말 안 하는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원장님 벌써 저희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님과 함께 저희 척추 분리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균형을 찾으십시오.